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인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여러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한 250만 원 정도를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여러분 지금 12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최대한 좀 열심히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2014년 1월이랑 2015년 1월에 여러분처럼 이 강당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캠프를 통해서 제일 크게 얻은 거는 다음 학기 수학문제 지금 한번 끝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고 부모님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좀 참아내고 이겨내고 했다는 그런 인내력 그리고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게 좀 큰 자산이 돼서 입시를 할 때까지 좀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장 수학 문제 한두 문제 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그 싫은 고통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겨내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는 저의 이야기랑 공부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파트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중학교 시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전교 40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좀 갖고 살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잘 모르고 크게 큰 발전 없이 그냥 중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셨거나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내신 위주의 학교나 수능 위주의 학교들 중에 골라야 할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했었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주변에 좀 자극을 많이 받아야 주변에 같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야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신 위주 학교에서 뭔가 좀 안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그냥 수능 위주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예상했던 대로 좀 많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좀 공부를 못하는 편에 속했는데 그래서 좀 멘탈이 많이 깨지고 그리고 또 복구되고 깨지고 복구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단순히 그냥 깨지고 복구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좀 방법이나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 출신이어서 주변에 입시 정보나 어떤 좋은 선생님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강이나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입시 칼럼이나 입시 제도, 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시 위주 학교에 왔으니 생각보다 내신 역시 안 나왔고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정시 파이터의 길을 2학년 중순쯤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도 정시를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의 적성에 그리고 저의 환경에 이게 좀 더 맞았던 길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래오래 고민하고 결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고3이 되고 나서는 고3이 제가 좀 제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고3이 되고 나서는 예전에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저한테 자극이 되던 친구들이 점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고 쟤는 저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네? 아니면 쟤는 저렇게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남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1, 8학년도 수능에 좀 좋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를 하거나 진학을 해야겠죠? 근데 진학을 할까 재수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고3 1년 중에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그 현실을 인정하기에는 좀 많이 후회되고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서울에 상경을 해서 작은 방을 얻어서
재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수를 할 때 제가 크게 노력을 했던 점은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선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3 때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뭘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비교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했습니다. 남들이 신경 쓰이는 게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의지를 좀 갖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장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저처럼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때가 오실 거예요. 그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건데 좀 스스로 그 시선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의 질에 관한 얘기인데요. 고3 때는 제가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나오면 내가 오늘도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재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머 시간을 보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재수를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는 나의 노력들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 모든 시간들에 집중하지 않았고 모든 시간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들로만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력을 과대평가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재수할 때는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부는 알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맞는 말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진짜 뼈로 깨닫고 나면 이게 좀 달리 보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플래너, 그 스탑워치를 없애고 대신에 플래너에 내가 오늘 어떤 개념을 새로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헷갈리고 있던 개념은 뭐였는데 이걸 새롭게 깨닫게 됐던 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꼭꼭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플래너를 보면서 다시 그 짧게 남긴 것들을 복습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태도에 관한 얘기인데 고3 때는 이 정도면 잘 봤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하나 해도 이거 다음에는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내가 순간 잠깐 미쳐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됐어. 그리고 제 때는 왜 내가 100점이 될 수 없었지? 왜 내가 이걸 실수를 했어야만 했지?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잘못된 실수를 했지? 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완벽에 대한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변화들이 재수도 있었고 이 변화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국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공부와 실전은 달라야 한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거 시작하기 전에 수능 대비 공부 방법들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세요. 공부와 실전 달라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그 성지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모르는 게 없어요. 이해될 때까지 봐야 되고 그걸 씹어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실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게 죽어도 답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이걸 과감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단력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면 앞에서 말한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씹어먹고 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결단력이 나오고 그 결단력을 믿고 실전에서는 그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출이 기준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출 문제 예를 들어서 6평, 9평 수능은 평가에서 되게 좋은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고 또 보고 완전 질릴 때까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미상관이 어디까지가 수미상관인지 아니면 잦은 장면 전환이 몇 번이어야 잦은 장면 전환인지 이런 것들 기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법과 문학을 완성해서 비문학에 시간 투자하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들한테 좀 더 해당될 것 같은데 나는 비문학을 좀 못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법이랑 문학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남은 시간들을 비문학에 투자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문제를
읽어서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최대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염두를 해두고 비문학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법이랑 문학도 완벽하게 해서 그 시간을 비문학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 문제인데요. 조어 문제를 반복해서 풀자가 첫 번째인데 요즘에 좀 사설 이런 인간 쌤들이 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우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조어 문제를 반복해서 풀자는 거는 일단 조어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BS 연계 교재는 살짝 조금 저의 판단으로 비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걸렸고 현우진 교재를 좀 집중해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은 문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풀자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좀 시간 텀을 두고 푸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기억으로 풀지 않고 자기가 다시 생각해서 다시 머리로 고민을 해서 푸는데 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다시 푸시는 게 좋으시고 기본적인 도구들을 장착하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평가함수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넓이나 그래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또는 4차 함수 식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우진을 자꾸 언급하는데 현우진의 노력을 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자기가 만든 노트를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고 여백을 좀 만드실 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개념이 헷갈리는 것들 그 옆에다 포스트잇이나 뭐 다른 색깔의 펜으로 추가할 수 있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틀린 주요 성질은 노트 단단하기. 이거는 제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던 방법인데 옆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평가원이나 뭐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틀렸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질들을 한 노트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적혀있죠. 저게 뭐냐면 OX나 뭐 단답형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건데 좀 헷갈릴 수 있는 성질들에 대한 OX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답을 간단하게 옆에다 적어본다든지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푸는 흔적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풀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짜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풀어야겠다 싶으면 표시를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라색 형광펜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내가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을 기하기인데 석담은 한두 문제 차이로 정말 100분이나 등급이나 이런 게 진짜 많이 바뀌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문제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문제에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공부는 환경이랑 본인에 대한 애착이라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하면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내가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애착은 본인이 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게 두고 싶다 또는 나는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앞으로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 조건이 합쳐져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내신 부모님들께서 보내신 거는 부모님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공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특권이고 감사하게 연결됩니다. 거기에 본인이 좀 더 공부를 잘 하고 싶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는 그냥 잘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뭐 강렬한 동기나 이런 거가 없었고 저는 좀 물렁물렁한 사람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막 그렇게 도끼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하고 싶다는 그 열망과 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저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스로 좀 더 많이 돌아보시고 스스로한테 좀 더 애착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오신 거 좀 후회 없이 3주를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